MLS컵 준결승은 리그 역사상 가장 미친 시나리오로 막을 내렸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120분의 숨막히는 혈투 끝에 2대2 무승부, 결국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승장 예스페르 쇠렌센 감독의 표정은 역사를 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마법의 순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운명의 승부차기에 대해 묻자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오직 단 하나, 90+5분에 터진 손흥민의 믿을 수 없는 프리킥 슈퍼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쇠렌센의 공포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밴쿠버는 2대0으로 설득력 있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LAFC는 답답하고 지림열렬했죠.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짊어지고 깊숙이 내려와야 했던 주장 손흥민이 수준 높은 솔로 플레이로 스코어를 1대2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90분 이상, 추가 시간의 마지막 1초, 데니스 부앙가가 25m 지점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밴쿠버 선수는 퇴장당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쇠렌센 감독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90분 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판이 파울을 불었을 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저는 우리 수비벽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 앞으로 다가갔을 때 저는 기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힘든 경기를 치렀고 플레이메이킹을 위해 내려와야 했으며 팀 전체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청은망은이 되었을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흑마법, 블랙 매직이었습니다. 죽음의 낙차, The Death Drop. 쇠렌센은 그 후 왜 이 프리킥이 그가 보아온 일반적인 골들을 뛰어넘어 그토록 특별했는지를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폭풍 속의 고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분석했습니다.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은 울부짖고 있었고 시즌 전체의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절대적으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었고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25m, 각도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제 수비벽은 최대한 높이 점프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비물리적인 궤적, 그리고 그는 자신을 경악하게 만든 공이 궤적을 묘사했습니다. 공이 그의 발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점프한 수비벽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솟구쳤습니다. 일반적인 물리학대로라면 그 힘과 각도에서는 크로스바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공은 갑자기 자유 낙하, 톱스핀 드롭 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속도와 사각지대를 향한 회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대한 바위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 골키퍼는 반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이 골망에 꽂히는 것을 못 박힌 듯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역사적 비교, 단호한 확언. 마지막으로 쇠렌센은 그 슈팅의 클래스를 확언하는 역사적인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쇠렌센은 그 슈팅의 클래스를 확언하는 역사적인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회전하면서 동시에 대포알처럼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궤적. 제가 아는 현대 축구 역사상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그토록 완벽하고 일관되게 해냈습니다. 바로 전설 주니뉴 페르남부카누입니다. 오늘 손흥민은 프리킥의 왕의 궤적을 재현했습니다. 그는 막을 수 없는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영웅의 비극, 아틀라스의 짐. 그 마법 같은 순간 이후 비극이 덮쳤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밴쿠버는 퇴장 선수가 더 발생하여 9명이 되었습니다. LAFC는 2대9, 2명이나 더 많은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끝내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영웅 손흥민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섰으나 그의 슈팅은 야속하게도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쇠렌센 감독과 전문가들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것을 영웅적 비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일이니까요. 쇠렌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20분을 되돌아보십시오. 손흥민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개인 능력으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90분 이상의 기적 같은 슈퍼골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반전의 졸전과 연장전의 수적 우위 속에서도 기회를 날려버린 LAFC 팀 전체를 혼자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골대를 맞은 그 슛은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탈진이었습니다. 90+5분의 슈퍼골을 만들어낸 그 다리는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짊어진 탓에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LAFC는 승부차기에서 졌지만 손흥민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으로서 끝까지 버티다 선 채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과 그 후의 비극은 미국 내 전문가들과 미디어의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MLS 전설들의 반응. 미국 축구의 전설 랜던 도노반은 ESPN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논평했습니다. 손흥민이 실축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LAFC 팬이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95분의 그 슈퍼골은 MLS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승골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영웅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게 하다니 축구는 정말 잔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테일러 트웰먼 또한 공유했습니다. 쇠렌센 감독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니뉴의 궤적이었습니다. MLS에서 우리는 그런 프리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차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그의 대서사시에서 단지 슬픈 한 음절일 뿐입니다. 연장전에서 2명이나 더 많았음에도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결국 지쳐버린 캡틴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LAFC 동료들이 스스로를 책망해야 합니다. 미국 언론의 폭발, 푸스카스상 후보. 미국 언론은 패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슈퍼골에 집중했습니다. The Athletic. 손흥민, 주니뉴를 재현하다. 95분의 슈퍼골, 그를 푸스카스상 FIFA 퓨트캇 어워드 후보에 올리다. 손흥민은 이미 2020년 벌리전 원더골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MLS소커닷컴 영웅의 비극. 손흥민, LAFC 전체를 짊어지고 마법을 부렸으나 마지막 순간 쓰러지다. 준결승 1차전은 밴쿠버의 승리로 끝났지만 진정한 영광은 손흥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상대팀 감독인 예스페르 쇠렌센은 역사상 오직 한 사람만이 해냈던 그 슈퍼골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은 패배 속에서도 자신의 클래스와 위대함이 경기 결과를 초월하여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운에 맡긴 승부차기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BC 플레이스에서의 90분 이상 손흥민이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예술작품, 그 비물리적인 곡선을 그려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싸운 비극의 영웅이었고 비록 쓰러졌지만 그 누구보다 높이 서 있었습니다. 푸스카스상 2회 수상이라는 역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천재에 대한 합당한 인정으로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팀 전체를 짊어지다 끝내 탈진에 쓰러진 손흥민 선수를 보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